1번부터 보면은 지금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고 했는데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큰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13 같은 거겠죠? 14 같은 거겠지?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크다. 결국 밑에도 지금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x랑 y, 다시 말하면 1이랑 4를 위치 바꾼 41이라는 숫자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쌤은 두 자리 자연수를 x랑 y로 더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식이 뭐가 있냐면은 1의 자리 숫자가 얘가 은는이가 얘는 10의 자리 숫자 얘보다 왜 이래 오늘 3만큼 큰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y는 x 더하기 3으로. 두 번째, 이거 바꾸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x, y 두 자리 자연수랑 y, x랑 식으로 써볼 수 있어야 되는데 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21 같은 숫자는 숫자여서 21로 써서 이렇게 22를 붙여 써도 21로 읽을 수 있지만 이렇게 x, y나 y, x 같은 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냥 y 곱하기 x야. 그럼 우리는 이 21을 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말 그대로 22랑 1이 더해진 거고, 다시 말하면 10의 자리에 2가 있기 때문에 10 곱하기 2 한 거고요. 1의 자리에 1이 있기 때문에 1 곱하기 1 한 겁니다. 그러면 x, y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몇십 x 더하기 몇 y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10x 더하기 y로 쓸 거고 여기는 10y 더하기 x로 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암기를 해야 돼. 모르면. 알겠지? 가보자 이제. 또 은는이가 찾아볼까요?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얘는 10y 더하기 x는 처음수 10x 더하기 y 어떤 숫자인 거야? 이 숫자의 2배의 9를 더한 수와 더한 수보다 크다고 할 때 지금 얘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렇게 쭉 써놓고 크다고 했으니까 크다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x랑 y를 구할 거고 일단 x랑 y를 구하기 전에 좀 이쁘게 정리 좀 해볼게. 여기는 10y 더하기 x고 여기 2배 해버리면은 20x 더하기 2y 더하기 9까지 숫자가 플러스니까 얘네들 넘길게요. 왼쪽으로 20x 넘어가면 마이너스 20x에서 2y 넘어가면 마이너스 2y니까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기억해줘야 돼. 미지수 2개. 근데 식은 1개네. 그럼 또 다른 식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쌤은 y가 x 더하기 3이니까 여기 y 자리에 x 더하기 3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9x 좀 암산해볼까? 여기 자리에 우리가 뭐 넣자고요? x 더하기 3을 넣어버릴 거예요. 그럼 8x가 나올 거고 24가 나올 거고 9보다 크다 나오겠죠? 마이너스 19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11x 24 넘어가려면은 마이너스 24입니다. 그럼 9 빼기 23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15. 그럼 x는 마이너스 11 양변이 나눌 거니까 음수 나왔으니까 부동호 바뀌어야 되고 11, 15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11분의 15 써주면 되는데 지금 아까 이 xy랑 yx 자연수잖아. 그럼 우리가 얘보다 작은 자연수를 찾을 겁니다. 근데 뭐밖에 없냐? 얘 1. 얼마야? 그럼 얼마 나오겠어? 1 나오겠죠. x가 1이니까 아까 y 얼마였죠? 3 크다고 했었죠? 14 왔습니다. 쌤 그냥 얘를 들기 위해서 제일 작은 숫자 가지고 왔는데 답이 얘였어. 그래서 문제는요, 처음 자연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14로 구해주면 되겠죠? x가 1이었으니까. 답이 10. 답이 얼마라고? 1이요. 답이 1이야? 네. 601번? 네. 어? 15 나누기 11 여기 x1? 근데 답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이
두 자리 자연수 설명해 주는 거여서 무조건 두 자리 자연수 나올 것 같은데 답지 한번 확인해 볼까? x 1까지 안 틀렸으면은 답 14 나올 것 같은데? 14 맞아? 응.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아, 이것도 좀 어렵거든요. 평균이 은근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게 되면 어렵거든? 선생님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볼게요. 50명 논술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의 시험을 봤어. 근데 이제 50명을 조사해보니까 15명은 평균 8점 오른 거고요. 10명은 평균 3점 내려갔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총 25명이겠죠? 25명 학생은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일단 1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을 물어보는 거고 힌트를 뭘 줬냐면은 2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이 78점 이상이래요. 그래서 일단 힌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먼저 식 한번 써볼게. 엄청 어렵지 않거든? 왜냐면은 그냥 논술 시험 점수 평균이 78인 거니까 78 이상 써놓고 여기는 2회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쌤이랑 궁금한 거는 1회차 시험 점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X 점수 이상으로 좀 기억을 이제 구해주는 거야. 최소 몇 점 이상이니까. 맞지? 일단 X가 궁금한 건데 지금 이제 뭐를 좀 설명해주고 싶냐면은 잘 봐. 1회 논술 시험을 봤어. 예를 들어서 5명 시험 봤대요. 여기는. 근데 5명 평균이 70이야. 맞죠? 근데 2회 시험 봤는데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알려준 거냐면은 2명은 뭐 3점 오르고 2명은 뭐 2점 깎이고 1명은 점수 변화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뭘 힌트 줬어 얘들아? 2회 논술 시험의 평균을 떡하니 뭐 75 이렇게 준 거죠. 쌤은 좀 어떻게 접근하고 싶냐면은 이렇게 둘이 비교했을 때 총점 변화로 풀 거거든? 그럼 잘 봐. 얘는 총점 얼마죠? 1회 논술 시험의 점수의 총점. 5명이 평균 냈던 70점 나온 거야. 그럼 다 더하면 몇 점이야? 350점 나오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총 점수를 5명 나눈 게 70이니까 총 점수는 다시 5 곱해주면 돼요. 350점이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여기 2명은 평균이 뭐로 바뀐 거야? 70에서 3 올라갔으니까 73이 됐을 거지. 여기는 70에서 2점 깎였으니까 68이 됐겠죠? 그럼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총점만 좀 따져보려고. 그럼 다시 말하면 2명은 평균이 3점 오른 거니까 총 점수가 몇 점 오른 거예요? 1명이 3점 오른 거야. 기본 점수가. 근데 2명이니까 몇 점 오른 거야? 총 6점 오른 거겠죠? 총점은? 그럼 2명은 총점이 몇 점 깎인 거야? 4점 깎인 거겠지. 얘는 변화 없는 거고. 그럼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변화된 2회의 논술 시험의 총점은 여기 원래 350점에서 누구만 더하자? 이렇게 3개 변화된 것만 더하자. 그러면 6, 마사 0이니까 뭐만 더해주면 돼요? 2점만 더해주면 돼. 이렇게 좀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반대긴 해. 뭐냐면은 우린 여기 총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총점을 약간 이제 얘로 좀 바꿔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쌤이 푼 대로 푸는 게 좀 편할 거기 때문에 쌤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우리 평균 모르죠? 1회 시험 평균 모릅니다. 몇 점입니까? X점이에요. X점 이상이니까 제일 작은 거. 몇 명이죠? 50명입니다. 그럼 50명 총점 몇 점일까? 5명이 아까 70이어서 350이니까 50명 X점 총점은 50X. 여기 수정해보자. 몇 명 점수 증가됐대요? 15명 증가됐대요. 몇 점? 8점, 8점. 그럼 혹시 오른 점수의 총합은 얼마가 될까? 그렇지. 15 곱하기 8 해주면 되니까. 두 번째, 10명은 3점 떨궜대. 총 몇 점 깎인 거야?
이 10명은 다 더하면 마이너스 30점 깎인 거죠. 30점 마이너스 된 거죠. 맞지? 그럼 나머지 25명은 변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내 생각은 이거라고 하는 거죠. 1회 논술 시험 점수 평균에다가 각각 오른 거, 다시 말하면 각각 변동된 거를 더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120이랑 마30 0 더하면은 더하기 90만 해주면 돼. 이게 뭐야? 2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 총점입니다. 이걸 뭐로 나눠주면 돼요? 50명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총원으로. 그럼 이거는 2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얼마 이상이 내야 돼요? 78점 이상. 이거 풀어주면 돼요. 오늘 마음이야. 양변에 바로 50을 곱해도 되고요. 아니면 쌤은 위아래로 하트자로 쪼갰을 때 000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트자 한번 써버리면은 5분의 5x니까 x. 여기는 5분의 9야? 양변 5를 곱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5분의 9가 나왔다는 건 지금 문제가 살짝 별론데? 얘는 지금 소수로 표현하면은 5분의 9는 1 더하기 5분의 4죠. 5분의 4는 1.8이거든요. 지금 x는 76.2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저기 뭐 40% 이런 거 나와가지고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쌤이 하나 뭐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게 그 기부금을 모으는 건데 180만 원 이상을 모으고 싶대. 근데 우리 며칠 장사할 거냐면은 5일 동안 판대. 근데 내 생각은 이거지. 아니 5일 동안 180만 원이면은 하루 동안을 얼마 벌면 되겠어? 5일에 180만 원 벌어야 된대. 이상. 그럼 하루에 얼마 이상 벌면 돼? 나눠주면 되죠? 천천히 하면 되지 우리? 아무 상 안 되면 나누면 되지. 5, 3, 15 6, 5, 30 36만 원 이상 벌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5일치를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5일치로 푼다는 우리가 하루치 구해서 5 곱할 거거든요. 그냥 5 곱하지 말고 5 나눠버린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3,000원짜리 도시락을 팔 건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좋은 곳에 쓰는 거니까 판매가의 40%가 원가래. 우리가 3,000원 주고 팔지만 실제로는 40%가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000원을 다 기부해버리면 손해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원가는 쓴 거고, 이제 원가를 제외한, 내가 직접 번 돈만 다 기부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40%가 원가니까 40을 빼줘야겠지. 그럼 몇 퍼센트 남았어? 60%. 나는 이것만 기부하겠다고 하는 거야. 한 개당. 그럼 쌤 몇 개 팔게요? 몰라. 이게 하루치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루치 기부금이 얼마 돼야 돼요? 36만 원 이상인데요. 쌤이 여기를 3,000원, 실제로 3,000을 썼기 때문에 여기도 36만을 써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가보자. 공 너는 마음대로 이렇게 2개 지워도 되고, 여기 2개, 여기 1개 지우고 여기 1개 지워도 되고, 편한 대로 지워주세요. 300 곱하기 6 할 거니까 1800x가 36만 원 나온 거고요. 여기서 공 거슬려 지워버려. 18x가 3600 나온 건데, 혹시 18이랑 36이랑 관계가 어때? 2배 차이 나죠. 배수 맞지? 그래서 18을 나눠버리면 x는 여기가 2로 바뀔 거니까 200개 이상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 200개 이상을 팔아야 5일치에서 18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거야. 4번. 여기도 잘 보자. 이게 이제 활용 문제가 보통 보면은 약간 이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게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얘도 한 가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친구들끼리 만난 거야. 근데 어디를 움직이고 싶대. 근데 이제 파가 갈린 거죠. 어떤 놈들은
버스 타고 싶은 거고 어떤 애들은 택시 타고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이거지. 버스는 금액적으로 뭐 싸다고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비쌉니다. 왜? 4명이 타게 되면 일단 4,000원을 내야 돼. 택시는 일단 4명 타면은 기본 요금만 낼 수도 있잖아. 2,400원. 맞죠? 근데 택시 이제 버스는 뭐가 좋아? 멀리까지 갈 수 있잖아요. 계속 돌 수 있으니까 이제 멀리 가면 버스가 좋은 거긴 한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를 물어봤으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건 돈이죠? 돈을 내는 과정에서 유리하다는 거는 금액이 싸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버스, 여기는 택시.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은 기본 요금 말고 추가 요금까지 생각을 했을 때 택시가 더 싸고 싶은 거야. 그러면 최대한 이제 멀리까지 가고 싶다. 어디까지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제 문제를 읽어보니까 여기 보이죠? 추가 요금. 실제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문제에서는 200m 갈 때마다 100원씩 추가된대요. 그러면 택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2,400원, 2,500원, 2,600원, 2,700원. 그래서 여기다가 쌤이 100x 쓰겠습니다. 이게 몇 번 올라갔는지, 미터기, 요금기가 몇 번 올라갔는지 한 번, x번 100x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 부등식 풀어볼게요, 쌤이. 또 뭐 사업마다 달라. 0을 2개 바로 지워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4,000원, 2,400원 엄청 어렵지 않으니까 넘겨서 뺀 다음에 1,600원 만든 다음에 약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우린 벌써 구했어, 얘들아. 이 미터기가 16번까지 그냥 이제 16번 미만이니까 뭐 15번, 14번까지 이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16번 미만이 돼버린 거거든. 그럼 이제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제 킬로미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킬로미터로 바꿀 겁니다. 얘는 돈이었으니까. 그럼 잘 봐. 2,400원 냈잖아요. 기본 요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몇 킬로미터까지? 2킬로미터까지. 일단 얘는 2킬로미터 무조건 갈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100x 기억나시죠? 몇 번 올라간 거야? 몰라. 여긴 요금이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이동한 거냐면은 200x만큼 이동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은 왼쪽에 16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냥 구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16번 미터기가 올라간 거야. 그럼 200m가 총 16번 우리가 움직인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16 하면은 3,200m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2m야? 아니, 2km야. 그럼 얘를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3,200m니까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려면은 1,000 나눠주면 되잖아. 몇 킬로미터입니까? 3.2km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여기 앞에가 16번 미터기가 올라가면은 5.2km가 되는 거고 여기는 x 5.2 미만 써주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 몇 킬로미터 이하가 아니고요. 몇 킬로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부등식 다 구해주면 돼요. 따로 뭐 구할 필요 없어. 5.0 구할 필요 없이 5.2로만 마무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얘도 아까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그 단체권 보자. 성인 요금이 10,000원이고 어린이 요금은 5,000원인데 20명 이상일 때는 할인해 준대요. 오케이. 그래서 20명 미만 다 똑같지? 20명이 안 왔지만 더 싸니까 얘를 사고 싶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총 인원수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몇 명 이상이 몇 명인지 성인 몇 명이 온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성인 요금을 내서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똑같이 기본 요금 하나 구해보고요. 할인 요금 구해보겠습니다. 할인 요금이 더 싸긴 하기 때문에 할인 요금부터 먼저 가볼게. 할인 요금은 어른 20명, 어린이 8명 입장한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른 20명은 한 사람당 10,000원 들어야 되고 20명이니까 200,000원. 어린이는 한 사람당 5,000원이니까 5,000 곱하기 8명. 그게 40,000원, 200,000원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문제 의도가 뭐냐면은 이렇게 와버리면은
몇 퍼센트? 15% 깎아준대. 이거 아니죠? 15%를 뺄 거니까 85% 남았겠지. 이거 어쩔 수 없어야 돼. 계산해야 돼. 근데 잘 봐. 22랑 100 약분됐는데 5만 남겨. 5랑 85랑 약분됐는데 8이니까 5, 35 남았으니까 7, 5, 35. 그럼 22랑 여기 다 약분되면서 17만 남습니다. 17만 원. 여기는 아까 얼마였어? 4만 원. 총 얼마예요? 21만 원 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왼쪽 구해볼게. 왼쪽은 뭐냐면 그냥 내는 거야. 몇 명 온지 몰라? X명. X명 얼마씩 되는 거예요? 만 원씩. 두 번째, 총 28명 입장한대요. 그러면 어린이 몇 명 입장할까 얘들아? 더해서 28명 돼야 돼. 어린이 몇 명? 28 빼기 마이너스 X. 28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요금이 되는 거고 얘는 할인돼서 들어가는 거고 얘를 계산해서 여기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쓸려? 기본 요금이고 할인 요금인데 우리는 얘로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뭐야? 더 싸니까. 그 다음 왜 한 번 더 썼냐면요. 잘 보시면 15,000 21만 원. 그래서 공을 3개나 지을 수 있습니다. 더 가볼까요 이제? 남은 거 10x 5 곱하기 28이니까 5, 8에 40, 5, 20, 140 마이너스 5x 210 10x 빼기 5x니까 5x 70 x는 14명 맞죠? 약분하니까. 그래서 14명 초과기 때문에 15명부터 지금 문제가 몇 명 이상이죠? 15명 이상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야, 여기 14명까지는 그냥 20명치를 끊거나 아니면 그냥 내거나 똑같다는 말이야. 더 싸거나 15명부터 20명 요금제가 더 싼 거예요. 6번. 이 도형 문제 얘들아 나중에도 아니고 그냥 이 도형 쪽으로 가면 많이 건드려 볼 텐데 이 모양 자주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여기 넓이를 구해달라고 해. 저기 구해져 있고 이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전체 직사각형에서 따다닥 색칠 안 된 거 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아무래도 밑변 곱하기 높이를 써야 되니까 밑변이랑 높이를 알아야겠죠? 그럼 쌤은 길이를 좀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6이랑 6으로 구해주면 되고 여기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문제 더 착하게 점 B에서 몇 cm 이상 떨어진 곳에 P를 정해야 되는지 여기를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요? X. 그럼 직사각형이니까 위아래 길이 같거든? 그래서 여기는 16-X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많이 하긴 해야 돼. 총 4개를 구해줘야 되고 좀 빼기 더하기 해야 되니까 잘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직사각형 먼저 구해볼게요. 뭐 곱하기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빼기 누구 먼저 빼볼까? 얘부터 먼저 빼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얘. 어떻게 구할까? 높이 12, 밑변 x 둘이 곱하고 반 해줘야 돼. 그럼 몇 x? 6x. 두 번째 열어진다. 여기 넓이 얼마일까요? 천천히. 높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 할 거예요. 근데 2분의 1 되는 게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죠. 그럼 높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어지면서 3 될 거니까 16-x랑 3 곱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얘 넓이 어떻게 구할까? 밑변 높이 2분의 1까지 뭐 너네 마음이긴 해요. 16을 반 나눠도 되고요 6을 반 나눠도 되고 쌤 16 나눌게. 1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한 거를 16 나눠볼게요. 얼마 남습니까? 8. 답은 6, 8에 48. 그래서 이 삼각형 3개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면 될 것 같아. 12 곱하기 16 암산 좀 어렵죠? 그냥 계산합시다.
72, 12, 192에서 얘는 계산할 거 없고 여기 계산해보자. 16 곱하기 3, 48 마이너스 x 곱하기 3, 마이너스 3x 48 48, 48이 두 개 있네요. 6x 빼기 3x도 있고요. 그러면은 48, 48 두 개 더하면 96 나오거든요. 6x 마이너스 3x니까 3x 남은 게 마이너스 타고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근데 또 신기한 거. 얘 두 배 하면 얘 나와. 다시 말하면 이 둘 빼죠? 얘 또 나옵니다. 어우, 다 했다. 얘가 넓이야. 저 색칠된 거. 문제 뭐래? 얘가 81 제곱센티미터 이상. 이하. x 넘겨. 80을 넘겨서 빼. x는 5 이상. 그 다음 7번. 이 가위바위보 유형도 좀 많이 나오죠. 한번 잘 해볼까요? 하하하하하. 수지와 준호가 있는데요. 둘은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이기면 2점, 지면 빵점, 비기면 1점 얻는데요. 됐습니까? 그럼 쭉 읽어보니까 수지와 준호의 점수의 차이가 5점 이상이 나오고 싶은고요. 가위바위보를 이긴 횟수가 비긴 횟수가 4회래요. 4번 비겼대. 4번. 그러면 이긴 거랑 진 거 더 몇 번 돼야 돼? 16번 돼야 되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활용을 맨 마지막 가져오면 되죠. 수지는 최소 몇 회 이겼는지 모르니까 X회. 그럼 잘 봐야 돼. 가위바위보 유형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수지가 X번 이겼다는 거는 준호의 이긴 횟수랑 진 횟수 중에서 어떤 걸 준 거죠? 뭘 준 겁니까? 진 횟수. 왜? 둘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니까 수지가 이긴 거면은 준호가 진 겁니다. 준호 횟수 여기 X번이. 그러면은 둘이 더해서 16번 가위바위보 할 거니까 여기 진 횟수는 16-x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긴 횟수가 16-x가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점수가 빵점이기 때문에 안 올라가니까 우리는 이긴 거랑 비긴 거를 구해주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비긴 것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점수를 더하는 게 아니고 빼는 거잖아요. 똑같은 점수를 더하나 만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X번 이겼는데 점수 2점이래. 2x. 16-x번 이겼대. 근데 이긴 횟수당 점수 2점이래. 얘는 32-2x까지. 그래서 문제가 지금 수지가 준호를 5점 이상 차이로 이겼다고 했으니까 쌤이랑 점수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이게 몇 점? 이게 5점 이상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x 빼기 32 더하기 2x니까 2x 4x 마이너스 32가 5 이상 4x는 37 이상 x는 9분의 37이니까 얘는 4점 땡땡땡 5번 너무 갭이 크네. 바보 왜 4로 나왔지 갑자기? 9로 나왔지? 4인데 48에 32 49 36 9점 땡땡땡이네. 그럼 9번 이상이니까 10번부터 10번 이겨야 최소 5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8번 이것도 그 앞에 우리 정사각형 종이 붙이는 유형이랑 비슷한데요. 이거 쭉 연결해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삼각형이 몇 개 필요해? 4개. 근데 2개 만드는데 8개 안 필요하다? 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떤 차이냐면은 이렇게 만나서 겹쳐서 우리가 연결해버리면은 왼쪽 거 삼각형이랑 오른쪽 게 한 겹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3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건 4개 맞아요. 근데 두 번째 거는 3개만 있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것도 3개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맨 앞번째 거 4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3개야. 근데 우리 이거 몇 개 오는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거 구하는 거니까. 그럼 잘 보자.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X개인데 앞에 거만 4야.
그럼 앞에 거만 잘하는 거는 한 개를 빼줘야겠죠? 누구? x-1개는 다 개수 3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식은요. 얘는 첫 번째 거니까 4 더해주면 되고 이 x-1 개수는 하나당 다 3개 필요한 거니까 3의 x-1까지. 이게 쌤이 성량급이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맨 첫 번째 거, 그럼 여기는 몇 장 오는지 모르겠지만 다 3개씩 필요한 거니까. 이게 개수인데요. 그게 몇 개 됐대요? 160개로 잘 보자. 이거는 내가 정사각형? 정사각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량급이고요.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량급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에 쌤이 얘를 170 가지고 와버렸어. 그 문제 말이 안 되죠. 왜? 나는 160개밖에 없는데 170개가 필요해? 못 만들잖아 그러면은. 그럼 반대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개수가 150개야. 난 160개 있어. 그럼 가능하잖아. 맞죠? 근데 우리는 최대로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 x가 이 식이 160이 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2가 등호까지 넣어주면 돼요. 작은 건 무조건 맞는데 160개여도 우리가 다 정확히 만들 수 있으니까 160까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되진 않을 것 같아. 되겠다. 가보자. 4 빼면은 3의 x-1은 156. 쌤이 그때 뭐라고 알려줬었냐면 얘들아,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면 3의 배수입니다. 1, 5, 6이니까 얘는 12죠. 얘 3으로 약분되는 거야. 3, 5, 15, 3, 2, 6. x-1이 52니까 1 넘어가면은 53개 미만이겠죠.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52개. 9번. 얘도 좀 어렵습니다. 한번 쌤이랑 잘 한번 해석해 볼게요. 워터파크니까 뭐 흥미있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문제 쭉 읽어보면 얘들아, 우리는 발매 창구라는 데가 있어. 입장권을 발매하는 창구입니다.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대요. 1번 창구, 2번 창구, 3번 창구. 근데 이미 오픈 시간 전부터 500명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줄이 엄청 많이 서 있습니다. 알겠죠? 문제가 사람들이 입장권을 모두 구매하는 데까지 50분이 소요됐대요. 500명 기다리고 있고 50분 소요됐대. 근데 이 문제 중요한 게 얘들아,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천천히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들. 그래서 1분마다 8명씩 또 줄을 선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원래 500명에 50분 동안 일을 하면서 몇 명이 더 줄 선 거야? 1분당 8명이니까 여기는 400명 더 줄 선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총 인원 몇 명입니까? 900명을 우리는 50분 동안 다 입장권을 끊어드린 거예요. 몇 개 창구로? 3개 창구로. 그럼 잘 보자. 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다 더해서 900이면 한 개당 몇 개겠어? 300개의 입장을 끊어준 거죠. 몇 분 동안? 50분 동안. 우리는 이 창구를 계속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X분, 우리가 X분 동안 작업하면은 총 몇 개, 1분당 몇 개 줄 수 있냐면은 1분도 가볼까? 1분당 몇 개 줄 수 있냐 얘들아? 50 나눠버리면 되니까 6개 끊을 수 있겠죠. 그럼 X분 동안은 몇 개 끊을 수 있겠어? 6X개 끊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좀 지금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가 원래 있던 인원에다가 추가된 인원 총 900명을 3개로 돌려버린 거고요. 몇 분 동안? 50분 동안. 쌤은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계속 늘릴 거기 때문에 3개 단위 필요 없고요. 1개 단위 가지고 온 거예요. 1개 단위. 한 개로는 50분 작업할 때 300명 할 수 있으니까 난 몇 개 할지 모르죠? X개. 한 개면 1분 동안 6개씩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잘 보자. 우리 뭐 한다고? 늘릴게요. A, B, C, D. 그럼 보자. 지금 예시되니까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쌤은 최대한 많이 늘리고 싶은데
몇 분 이내에 15 보고 싶대요? 15분 이내에 끝내고 싶대. 그러면 이제 우리 인원수 먼저 체크해보자. 인원수. 다시 돌아가는 거야?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똑같이 500명 온대. 근데 이제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창구를 더 열겠다고 하는 거죠. 창구 열었어. 그 다음날 몇 명 줄 서 있어? 또 500명 줄 서 있어. 근데 플러스 몇 명 더 올 거예요? 50분? 아니요. 이번엔 15분에 15분 다니까. 그럼 15분 동안 몇 명 왔겠어? 아까 1분당 8명이라며. 그럼 15분은 15 곱하기 8 해주면 되니까 120명이 추가가 됐겠죠. 맞습니까? 총 몇 명이에요? 오늘 온 사람? 620명 온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볼게. 우리는 지금 창구가 몇 개 있어? 3개에다가 추가된 거. 몇 개인지 몰라. X개. 그럼 원래 창구 3개에다가 X개 추가했어. 이게 창구의 개수야. 근데 이 창구는 1분마다 몇 명씩? 6명씩.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는 1분당 6명인 거고요.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몇 분 동안 돌릴 거야? 최대 15분까지. 이게 입장권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해줄게. 창구의 개수고요. 창구는 1분당 6개여서 6 곱한 거야. 그럼 여기까지 1분당 뽑아주는 입장권의 개수겠죠? 근데 몇 분 동안? 15분 동안. 그럼 15 곱하는 게 맞고. 그럼 이게 입장권인데 오른쪽 인원 몇 명 왔습니까? 620명 왔습니다. 여기 잘 봐야 돼. 난 최대 15분을 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문제가 난 15분 동안 입장권을 끊어줬더니 600명 끊어줬대. 그럼 끝내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누구 남았어? 20명은 못 들어가잖아.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 근데 만약에 더 커. 뭐 700명 했어.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15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700명이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620명 되면은 그냥 닫아도 되니까 한 15분이 아니고 뭐 한 13분 걸렸겠죠. 620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뽑아주는 입장권이 더 많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원 애들아 좀 고민해줘야 돼. 알겠죠? 얘가 많아야 되는지 얘가 많아야 되는지 알겠죠? 나머지 계산은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안 이쁘네. 620이 우리가 익숙한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6 곱하기 15면 얼마 나올까? 90. 그럼 90 곱하기 3 더하기 x 해볼게. 곱하면 270 90x 넘어가 보자. 620 빼기 270 하면은 350 맞냐? x는 9분의 35 아까 했던 것 같아. 4, 9, 36 안 되니까 3.xx까지. 그럼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4개, 5개, 6개. 지금 문제는 적어도 몇 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적어도라는 게 약간 최소란 느낌 비슷해. 그럼 우리는 4개는 더 깔려야만 15분 안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3개, 추가로 한 거 4개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추가로 한 거 물어봤으니까 4개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죠, 해도? 그 다음에 10번. 아까 잘 그림 그려서 푸는 사람도 많던데 잘 하셨습니다. 얘 한번 잘 읽어볼게요. 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집에서 오전 8시 40분에 출발했대요.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뛴 거야. 오케이, 그럴싸하죠? 거리는 2.6km고. 그럼 잘 보자.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 걸까, 얘들아? 거리 줬고요. 속력 줬습니다. 그럼 뭐가 부족해? 시간이 부족하죠?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 쪽이긴 한데 잘 봐. 9시까지 출근인데 쌤이 8시 40분에 나온 거야. 그럼 우리한테 몇 분 남았어? 20분 남았죠? 그럼 이거 이지. 20분 딱 걸려도 돼? 걸려도 돼. 근데 20분보다 일찍 와도 돼? 일찍 와도 되지. 그러면은 20분보다 덜 걸려도 되고 딱 20분 걸려도 돼. 그걸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20분 이내라는 표현이 썼었거든요, 책에서. 근데 이게 안 써져 있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20분 이내기 때문에 여기 20분 이하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분을 시간으로 많이 바꿨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분속 60m, 분속 200m이기 때문에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가보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걸음걸이 얼마니? x. 그럼 뛴 거리는 2.6 마이너스 x. 어디만 조심해 얘들아? 여기만 조심해줘. 왜? 얘는 미터, 얘는 2.6 킬로미터. 그럼 2.6을 뭐로 바꿔줘야 돼? 2600m로 바꿔주면 되겠죠. 식 써볼게요.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죠.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죠. 뭐로 써달라고요? 2600m. 아, 또 골치 아프다. 200이야 60이야? 일단 10 곱해. 6이랑 20 뭐 곱해야 되지? 오, 그러네? 오, 굿. 60 곱하면 된대. 그럼 여기다 60 곱해버리면은 10 곱하기 x니까 10x. 60 곱할 거니까 60, 20 나눠주면 3 남죠? 3 곱하기 2600 마이너스 x가 여기 얼마 곱한 거지? 양변애들아? 60 곱한 거죠? 그러면 공이 3개고요. 뭐 12000m야? 일단 여기까지. 10x 빼기 3x니까 7x. 3 곱하기 2600이니까 3, 2, 6, 6, 3, 18. 7800입니다. 넘겨서 빼주세요. 정리하면 잘 보자 얘들아. 쌤은 8000 가지고 빼면 얼마 남냐? 200. 그럼 여기서 8000 빼면 얼마 남았어? 4000. 4000이랑 200 더해주면 돼요. 4200. 앞에 7x. 혹시 7이랑 42의 관계 6, 7에 42. x는 600m 이하입니다. 최대 600m까지. 1번 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사람이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뭐 하고 싶대요? 왕복. 근데 갈 때는 시속 20km인 거고요. 올 때는 시속 15km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근데 갈 때와 올 때 시간 차이가 20분보다 작았대. 그래서 시간 차이 구해놓고 20분보다 작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아까랑 좀 차이점이 여기 속력이 시속 1시간당 속력이야.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기억나 혹시? 20분 몇 시간일까? 60분의 20 3분의 1시간 60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었어.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지금 거리를 모르는 거잖아요. 거리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20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은 15분의 x. 뭐 계산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잘 봐야 되나? 여기 차이라고 나와 있죠? 차이 뭐죠? 빼기 좀 아쉬운데? 2랑 3의 차이 얼마죠? 그러면 빼기 아닌데? 2 빼기 3은 1 아닌데? 차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 그럼 잘 봐. 이게 뭐가 약시냐면은 우리 이거 뭐였죠? 속력이야. 그럼 같은 거리를 빨리 가면 당연히 적게 걸리겠지 시간이. 얘가 시간이 적은 거예요. 우리 시간 쓴 거잖아. 얘는 대략 뭐 10분 걸린 거고 얘는 15분 걸린 겨.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서 1 빼는 게 아니고 뭐 해줘야 돼? 여기서 1 빼줘야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15분의 x에서 20분의 x 빼주셔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뭐 곱할까? 15, 23이니까 여기만 건들면 될 것 같아. 3 들어있으니까 60, 또 60이네? 땡큐지 뭐. 오른쪽부터 괜히 바꿨네. 그럼 2시간 20분인가? 20분 60, 15 곱하면 4 남죠? 4x 60, 20 곱하면 3 남죠? 3x 4x 빼기 3x가
20 미만입니다. x는 20 미만. 어차피 아까 말한 것처럼 순서를 안 바꿨으면은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야. 그럼 이제 뭐가 이상하죠? 거기서 다시 파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소금물 나왔습니다. 아까 또 플러스 잘 그래서 풀던데 잘했어. 뭐 항상 필요한 건 아닌데 그리면 좀 편하니까 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보자. 미안 필요 없네.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기본적으로 소금물 400g 들어있고요. 농도 16%래요. 혹시 소금의 양 얼마일까? 64 어떻게 본다고 했어, 쌤이? 100의 자리면은 4랑 16이나 그냥 곱하자고 했습니다. 굿. 그럼 잘 봐야 되라. 여기 400g 풀 네임이 뭐냐면은 소금물이거든요. 그럼 뭔 소리냐? 이 400g은 소금 64g이랑 나머지 물로 섞인 거예요. 여기 소금물에는 소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잘 봐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소금물을 조금 증발시킨대. 물만? 물밖에 증발은 안 되긴 하죠. 일단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겠지만 증발시킨대요. 맞습니까? 그럼 물이 이만큼 날아간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날아간 만큼 다시 소금을 넣는데. 그럼 쌤 말이 뭐냐면은 소금을 넣게 되면은 여기만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추가된다고. 여기 소금 물 라인이니까 소금이랑 물이 섞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 바뀌어요. 얘는 바뀌고. 됐나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이 농도가 40% 이상이 되고 싶어. 맞죠? 그럼 농도 공식은 쌤이 어떻게 풀겠냐면은 소금물분의 소금에다가 원래는 100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냥 100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각선을 곱을 쓰는 게 맞거든요. 선생님 뭐 하나 알려주고 싶냐면은 여기 400이고 여긴 100이다. 그럼 혹시 여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아? 400으로? 그럼 100이 400 되고 싶어. 분모에 뭐 곱하면 돼? 4. 그럼 똑같이 분자에도 4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400분의 160이 100분의 40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둘이 똑같으면 얘들아 우리 이제 이상 푸는 거니까 일단 제일 작은 단위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400 지워주시고요. 64 더하기 x가 162 이상이니까 x는 96 이상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2번. 6개 화이팅! 이것도 보자. 여기 잘 보면 얘들아 이게 표를 잘 읽어줘야 되는데 이 A식품, B식품의 칼로리는요 100g당 칼로리입니다. 100g 먹어야 이만큼 칼로리 얻는 거고 100g 먹어야 얻는 거야. 근데 잘 봐. 쌤은 200g 섭취하고 싶은데 이 정도 이상의 칼로리를 원한대요. 근데 잘 봐야 되나? 100g, 100g씩 먹어봐요. 그러면 440 칼로리가 되는 거 맞아.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거 맞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B식품이 최소 몇 g인지. 아무래도 이게 열량이 높으니까 얘를 100g, 100g 먹은 게 뭐라고요? 440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360 이상은 얘를 조금 덜 섭취하고 얘를 좀 많이 섭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칼로리를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는 여기서 못 풉니다. 왜? 100g당 칼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뭐를 못 이용해. 그래서 1g당 칼로리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1g당 칼로리로. 다시 말하면 100g당 칼로리가 이거는 100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1g당 칼로리는. 그래서 1.2로 가지고 와주면 되고 100g당 320 칼로리도 100으로 나눠주면 돼요. 3.2입니다. 그래서 이 A식품이랑 B식품의 칼로리를 구해놨고요. 이렇게 1g을 구해놓으면 뭐가 쉽냐면은 만약에 쌤이 30g 칼로리 궁금해. 뭐 해버리면 돼? 1에서 30이면은 30 곱해진 거잖아. 그냥 30 곱하면 돼요. 그래서 1g짜리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나머지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구하는 거니까 얘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럼 잘 보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B식품이니까 여기 B식품 X라고 더 볼게. 그럼 우리는 둘이 더해서 몇 그램? 200g 완성해야 되니까 여기는 200-X로 가보자. 그러면은 1g당 1.2칼로리니까 200-Xg 먹으면은 1.2 곱하기 200-X 해주면 되고요. 1g당 3.2칼로리니까 Xg 먹을 거면 3.2 곱하기 X 해주면 돼.
이게 우리가 총 칼로리가 되는 건데요. 이게 얼마 이상 되고 싶대? 360 이상. 일단 거슬리는 거 소수. 어쩔 수 없어. 숫자 커도도 이렇게 풀어야 돼. 양변 10 곱하겠습니다. 12 200-x 32x 3600. 그럼 보자. 쌤은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2x이기 때문에 32x 빼기 12x 가보겠습니다. 20x. 12 곱하기 2200이니까 여기 2400 오겠죠. 여기 3600 될 거고요. 넘어가면 1200이고요. 여기 20x입니다. 약분 해주시고요. 2로 약분해주세요. x는 60g 이상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어렵거든. 총에서 총 한 3개 정도가 많이 어려운데 얘도 좀 어려운 쪽에 속하니까 한번 잘 천천히 이해하면서 풀어봅시다. 이 일단 문제가 일단 뭐냐면은 머그잔에 내가 300개 구입했거든? 근데 떨궜대. 그래서 50개가 깨졌어. 그럼 내가 팔 수 있는 거는 250개밖에 안 남았다? 일단 비상이죠. 근데 또 얘는 뭐냐면은 돈을 또 벌고 싶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250개를 좀 많이 이율을 높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 어느 정도의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 머그잔 한 개당 몇 %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되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지금 혹시 이익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정가에서 원가 빼는 거죠. 이게 이익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좀 어렵냐면은 금액이 없다. 뭐만 있어? 개수밖에 없어.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뭐라고 설정해 줘야 됩니까? 너네 맘대로 설정해 줘야 돼요. 원가를 A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잘 봐요. 여기 원가 라인 우리 구했다. 왜? 내가 사온 금액. 원가가 A라는 거는 한 개당 금액이 A라고 하는 거야. 나 몇 개 샀어? 300개. 여기 300A. 어렵지 않죠? 정가가 뭘까요? 정가? 내가 정한 금액. 근데 쌤, 몇 개밖에 못 팔아? 250개밖에 못 팔아. 250개.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A1 주고 사서 여기다가 금액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50개를 까먹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릴 겁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원하는 거니까 X%로 가버릴 건데 너네 만약에 10% 금액을 올린대. 인상한대. 그럼 몇 퍼센트라고 쓰죠? 110이라고 쓰죠. 그러면 우리가 X%를 올릴 거면은 100 더하기 X%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은 100분의 100 더하기 X라고 쓸 거야. X가 뭔지 모르겠지만 X 올려서 100 더하기 X% 인상했으니까. 그 식이 끝입니다, 이게. 정가고요. 원가입니다.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이익이 정확히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은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 전체 구입 가격. 아까 원가. 이 300A의 몇 퍼센트? 10%니까 100분의 10. 10% 이상이니까 여기 이상. 얘 풀어주면 되고요. 지금 잘 봐. 우리 맘대로 원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상관없다. 왜? 이게 항이 2개잖아. 얘 하나, 둘, 3개. 다 A가 있어요. 뭐 할 수 있어? 지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두 번째는요. 여기를 계산할까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300으로 바뀐 거거든? 그럼 쌤 여기 계산 좀 해볼게요. 넘어가면 300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약분해버리면은 30이겠죠. 누구 남습니까? 330 남습니다. 두 번째, 여기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250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x니까 최대한 곱한 다음에 분수 형태 없애볼게 얘들아. 00 지워주시고요. 혹시 10이랑 25의 관계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5의 배수 5, 25 5, 20 결국은 2분의 5 곱하기 100 더하기 x가 330 남은 거예요. 양변에 뭐 곱할 겁니까? 2 곱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660 될 거고요. 여기는 500 더하기 5x 되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500 빼버리면은 5x는 160 이상, x는 5 나눠버리면은 5, 3, 15, 10 넘었으니까 5, 20, 32% 이상입니다. 좀 금액이 크죠, 단위가? 32% 인상이라는 건 좀 약간 사기인데 어쩔 수 없이 얘는 50개 까먹었으니까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혹시 이 1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1문제? 우리 활용을 처음 해보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방정식에서 혹시 기억나나? 1문제는 어떻게 좀 해석할 거냐면 얘도 유형인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가 다 충전되면 100%라고 하죠. 근데 100%는 이제 우리가 백분율 이 퍼센트를 표현한 거잖아요. 100%는 100분의 100으로 써버리면은 1 맞습니까? 그래서 이 1 이하는 문제는 우변을 1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 1은 뭐로 해석해주면 돼요? 1을 다 하면 다 완성해버렸다. 다 끝내버렸다. 100%의 1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자.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 보통 어른이 한 명이 8이라면 1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른 한 명이 8일 동안 일했더니 일이 끝났대. 그걸 뭐라고 두자고요? 100% 1로 두자고요. 그럼 어른은 양변 8 나눠버리면 8분의 1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설명인지 더 알아줘야 되는데 뭐냐면은 여기는 1입니다. 8, 1. 다시 말하면 어른이 하루에 이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을 8일 동안 계속 하면은 100%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 이 분수 형태는 하루 동안 일한 양을 8분의 1 이렇게 두거든요. 그럼 잘 봐. 그 다음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은 하루 동안 어린이가 일한 양 얼마일까요? 어린이 한 명은 하면은 12일이 걸려서 끝난대. 1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야 12일 동안 차곡차곡 일을 해서 이게 1이 돼버릴 거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풀 건데요. 지금 문제가 살짝 이제 바뀌었어. 뭐냐면은 날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쌤은 하루에 그냥 끝내고 싶어. 다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총 집합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야.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 8분의 1이라고 했어. 어른. 그러면은 이틀 동안 일하는 양 8분의 2 맞겠죠? 근데 이거는 한 명이서 일한 거고요. 그럼 만약에 두 명이서 하루 동안 일해버리면은 한 명은 8분의 1, 또 다른 한 명은 8분의 1이기 때문에 8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 쪽이 아니고 인원수 쪽으로 좀 문제를 풀 건데요. 어른은 몇 명 이상 필요한지 물어봤기 때문에 X명 쓰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어른 한 명당 8분의 1을 할 수 있다? 몇 명 왔다고? 몰라. 어린이는 12분의 1만큼 일할 수 있어. 어린이 몇 명 왔어? 총 10명 중에서 어른이 X명이니까 여긴 10-X명 오겠죠. 잘 보자. 1을 끝내는 거니까 1로 둘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부등식이니까 부동호를 잘 써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 따져보면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는 100%로 보자고 했어. 그럼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여기 2란 게 만약에 90%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말이 안 된다. 왜? 우리는 오늘 하루 안에 끝내려고 인원을 많이 데리고 왔어. 근데 하루 동안 일을 했더니 90% 완성했대. 그럼 일 다 안 끝난 거잖아. 그럼 이하는 안 됩니다. 그럼 뭐를 가지고 와줘야 되냐? 이상으로 가지고 와줘야 돼. 그럼 또 일을 다 했더니 120% 완성했대. 그럼 얘는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왜? 여기가 100%니까 120%라는 거는 일을 한 다음에 좀 더 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일이 하루에 끝나야 되는 거니까 얘는 하루 24시간이 걸린 게 아니고요. 한 20시간 걸린 거야. 예를 들어서 하루 안에 다 끝내려면 24시간 걸려야 되잖아. 좀 더 많이 한 거니까 얘는 20시간 걸린 거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부동호는 이상으로 풀어주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는 8, 10이 없을 거니까 24 곱할까요? 24. 오른쪽은 24. 여기는 약분하면 3. 여기는 약분하면 2.
3x 마이너스 2x x 20 넘어가면 4. 어른 최소 4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딱 하면 끝날 것 같다. 오늘 수업 뒤에 거 있지? 보자.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한데 1문제는 아니긴 한데요. 비슷합니다. 잘 봐요. 쌤은 180리터의 물통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A호스로 물을 넣고 싶은 거야. 근데 A호스는 1분당 10리터 넣을 수 있대. 그럼 얘로는 18분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다른 호스 가지고 온 거예요. 치우고. 근데 B호스는 1분 동안 20리터 넣을 수 있대요. 그럼 얘는 이제 9분 만에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조합해서 나는 몇 분 이내에 15분 이내에 물을 다 넣고 싶은 거죠. 15분 이내에. 그래서 여기는 시간으로 문제 쌤이 안 풀 거고요. 뭐로 풀 거냐면은 이 물의 양으로 풀 건데요. 15분 이내이기 때문에 쌤은 최대한 15분까지 쓸 수 있어요. 15분으로 문제 풀어볼게. 잘 보자. 우리는 지금 A호스로 몇 분 동안 채우는지 몰라. X분. 여기는 둘이 더해서 15분 동안 묻혀올 거니까 15-X분. 둘이 곱하면은 10X 나오는 거고요. 둘이 곱하면은 바로 암산해도 되죠? 300이야? 너무 큰데. 맞지? 20 곱하기 15하면 300 나오는 거죠? 300-20X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15분 동안 물을 넣는 양입니다. 그 다음 물통에는 얼마 들어있어야 돼요? 180리터 물통이니까 180 가지고 와볼게. 그럼 또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얘일까 얘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봅시다. 내가 15분 동안 물을 채웠더니 200리터 채워졌대. 얘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얘 되는 겁니다. 왜요? 180리터 물통인데 15분 동안 200을 채웠다는 거는 180 채우려면은 한 14분, 13분 걸린 거겠죠. 근데 만약에 150리터 채웠어. 아니 15분 동안 물을 넣었는데 이만큼 넣으면 얘가 남잖아.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또 이상으로 푸는 거고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10x 빼기 20x 마이너스 10x 넘어가면은 180 빼기 300이니까 마이너스 120. 10 지워주시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은 x는 12분 이하. A로는 최대 12분까지 채울 수 있는 거죠. 17번은 어려운 게 아니고 얘들아 좀 계산이 더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쌤이 1번 해줄 거고 2번 한번 집 가서 해보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우면 계산기 한번 써보시고 근데 이게 이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여서 나온 쌤 한 2번만 더 하면 돼. 알겠죠? 가보자. 이게 불쾌지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냥 문제 읽어보면은 나 뭐 정확히 몰라 쌤도. 건구 온도, 습구 온도 이렇게 뭐 둘이 더해가지고 뭐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불쾌지수 된대? 그랬대? 그래서 건구 온도, 습구 온도 뭔지 모르고 불쾌지수 준 거예요.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0%라는 거는 불쾌지수가 86 이상이 돼야 하니까 불쾌지수가 86 이상이 되면 되고요. 불쾌지수 구하는 방법은 건구, 습구 더하기 습구 모르니까 x로 둘게 곱하기 0.72 더하기 40.6까지 해주면 돼요. 이거 부등식 풀면 돼. 아마 숫자가 더러워서 아마 반올림까지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쌤은 40.6 빼겠습니다. 그럼 일단 40 빼버리면 46 남죠? 근데 0.6도 빼야 되니까 45.4까지 가지고 왔고요. 이제 쌤 생각은 이거야. 문제에서 이 습구 온도를 막 소수점으로 줬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0.72 곱하기 어떤 숫자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라는 건 이제 자연수 쪽 얘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은 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그냥 귀찮으니까 100을 곱했어요. 여기 32 더하기 x 남았고요. 여기는 100 곱했으니까 4540 남았어. 그래서 이렇게 둘을 약분할 건데요. 당연히 한 번이 안 되니까 쌤은 얘를 쓰겠죠. 아마 여기서 얘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자리에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면은 한 번만 더 구하면 되는구나. 천천히 해볼까요? 45 안 되고요. 450 9가 하는겨. 77에 49 안 되고 67에 42
6이 62야? 6이 12, 6, 7에 42. 220. 그럼 뭐 있어? 3, 7에 21. 되네. 3이 6이어서. 오케이. 안 되네?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점 키워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여기서 올릴 건디? 그러면 여기는 63이 되겠죠. x는요 32 빼주시면 됩니다. 31. 밑에 건 해줘. 집 가서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물어봐 주시고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가 이제 그거죠. 배를 타고 이제 배가 이제 강물을 타고 내려가거나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는 개념인데요. 얘도 쌤을 되도록이면 우리 등산 문제처럼 그림을 그려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에 있고요. 여기는 물의 속력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배 자체 속력이 28이래요. 그러면 왔다가 온 거 왕복 시간이 12시간 이내면 좋겠대. 그럼 가보자. 쌤 설명이 이거야. 물을 따라 내려갈 때는 배의 속력이랑 물의 속력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속력 30이죠. 30분의 속력분의 거리 몇 시간? 4시간 확보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배 다시 일로 왔어.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근데 배는 속력이 위로 올라가는 게 28인데 내려오는 게 2가 있잖아요. 뭐 해주면 돼? 이번에는 빼주시면 돼요.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이 26입니다. 근데 거리는 어때요? 그럼 뭐가 x야? 뭐야? 내려갈 때만 알려준 거야? 그렇구나. 모르네 그러면 여기. 미안. 원래 속력 뭔지 모르겠지만 x 속력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빼기 2 해주면 돼. x 빼기 2분의 거리 120까지. 이게 12시간 이내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쌤이 이거 4시간이어서 빼려고 했거든? 근데 좀 더 쉽게 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솔직히 내가 보인 거에서 너네가 안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잘 봐. 뭐가 보였냐면은 분자 잘 보세요. 분자. 120, 120, 12다. 뭐 할 수 있어? 양변 12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이제 여기서 한번 풀어보면은 왼쪽은 3분의 1만 남은 거고요. 여기는 x-2분의 1 남았고요. 여기 1 남았어요. 그럼 합치기 쉬워지지 않았냐? 넘어가면은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나온 거고. 여기서 뭐 풀어주면 돼요? 대각선의 곱 어디 쪽으로? 분자 쪽으로. 2x는 넘어가면 7, x는 2분의 7 이상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3.5 너무 작은데 속력이? 답이 혹시 얼마야 이거? 답 좀 볼까? 2분의 7은 너무 적은데? 저기 28이었는데 17? 에이 괜히 값 줬나? 쏘리. 여긴 3분의 1 맞는데 여긴 10 왜 나왔지? 넘어가면 20 17? 빼면 더하는 거구나. 미안. 빼기 4니까 더하기 4로 오면서 34니까 약